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제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올 여름방학을 좀 이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엄청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여름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저희 반 친구들을 봤을 때만 해도 친구들 사이에 그렇게 막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일단은 유치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되게 다 애기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학기를 점점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 사이에 그런 뭔가 이렇게 격차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학기 말이 돼서는 그게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차를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 메우지 않으면 이 격차는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 점점 더 커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올 여름방학을 정말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풀었던 단원 마무리평가 학습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들이랑 시험을 본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전 범위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길래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풀어봤던 그런 학습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학습지를 보시면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맞은 친구도 있고 한 개 틀린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두 개 틀린 친구도 있고, 그런 반면에 아예 시간이 없어서 손을 하나도 못 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 두 문제 정도 뒤에 있는 문제를 손을 대고 그 나머지 문제는 손을 못 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친구들 간에 이제 같은 1학년인데도 이게 격차가 되게 많이 난다라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험지를 보면 왠지 1학년 친구들 사이에 이제 수학 실력 간에 뭔가 격차가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수학 실력 자체에는 그렇게 또 큰 갭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뒷문제를 못 푼 친구들을 제가 이제 끼고 이제 제가 문제도 읽어주고 또 이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자, 한번 풀어봐라고 했을 때는 친구들이 다 푸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학 자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뭐 구멍이나 이렇게 좀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수학을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험지 같은 형태를 풀었을 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것이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그 차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문해력인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계속 고학년 학생들만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1학년 학생들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와, 이 어린 친구들한테 문해력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 학습지를 스스로 푼 친구들은 자신이 그거를 문제를 스스로 읽고 이 문제에서 이거를 묻고 있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 수학 익힘책이나 아니면 이런 학습지를 스스로 풀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교사가 문제를 이제 읽어주고 이 문제에선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하면 아이들이 다 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문해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는 문제도 못 푼다라는 걸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해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들을 이렇게 딱 주시고 부모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아이가 얼마나 문제를 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산 문제는 친구들이 잘 풀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쭉 반복되는 문제들도 친구들이 이제 잘 풀 수 있는데, 이제 수학 익힘책처럼 이제 여러 가지의 문장으로 된 문제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직 이제 스스로 문제를 읽고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문해력을 잘 길러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제가 국어 교과서를 보여드릴 건데요. 국어 교과서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자녀가 문해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에 배웠던 국어 교과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 글이 글밥이 되게 적고, 그리고 그 글이 되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글인데요. 이러한 글을 읽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실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즉 글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실 확인형 질문이 있고 사실 확인형 질문이 있고, 또 글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글을 읽은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서 답을 적어야 되는 그런 추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확인형 문제도 답을 잘 적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것은 답을 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놀랍게도 글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에서 추론을 해서 답을 적어야 하는 이런 추론형 문제를 되게 잘 적는 것에 반해서,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추론형 문제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생각을 좀 적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영상을 돌리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글을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도 수업하면 별표를 쳐놨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고양이가 같이 놀자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여기에 자신이 읽었던 내용이 아닌 고양이가 심심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적기 마련인데,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 책을 내용을 읽고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놀고 싶었다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차 여행, 바닷속 여행이 재미있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라는 그런 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적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저도 똑같이 1학년인데 답을 쓴 내용을 보면서 와, 이 친구는 되게 책을 단순히 글자로만 읽은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속뜻을 잘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학년 1학기 교실에서도 이 학습 격차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이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그리고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교과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교과 내용 자체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문해력 격차이기 때문에 이제 문해력을 잘 이렇게 다듬고 훈련을 하면 이제 충분히 좁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문해력이 만약에 격차가 많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제 1학년 2학기만 돼도 1학년 교과서이지만 이제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국어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지면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격차 그대로 또 2학년, 3학년, 4학년에 올라가면 단순히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는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제 혼자서 그거를 소화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문해력 차이에서 이제 그게 갭이 있었다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는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는 교과서의 내용을 누구는 잘 이해하고 누구는 못 이해하고 이렇게 교과서의 내용 자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이제 여름방학에 좀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것을 반드시 좀 이렇게 잡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학년 2학기는 격차가 정말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저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3월달에 이 친구는 여기서 시작했지만 학기가 끝났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 친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좀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과 평균에 비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이 친구의 경우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자기 스스로 나는 좀 공부를 못하는 친구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그 추후에 이제 학년을 올라갔을 때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1학년 때 이런 기초를 좀 잘 잡아두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부모님들을 뵙다 보면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한글은 천천히 어떻게든 다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 문해력도 자연하게 길러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1학년 때 열심히 시킬 필요가 있느냐,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이제 어린 아이다 보니까 좀 체험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어머님들의 그런 생각을 존중하지만 일단 학교에서 제가 보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학년보다 저학년에게서 더더욱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좀 자랑하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잘 못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으로 만약에 아이의 교육에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시게 되면 사실 그거는 아이가 다 온전히 학교에서 교실에서 스스로 아이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감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어쨌든 그런 걸 다 이겨내야 하는 건 아이들의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좀 아이들의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아이니까 놀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은 좀 메워서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뭔가 학습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더 재미있게 이렇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서 학습 성취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아이를 막 들들 볶아라 막 이런 건 아니고 또 엄청 막 빡세게 타이트하게 시켜라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효과적이었던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이제 문해력을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고, 또 문해력 플러스 또 이제 수학이 만약에 이제 혼자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면 그럼 수학 실력은 또 이제 덩달아서 어떻게 좀 올리면 좋을지, 그 여름방학에 집중해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